자네는 바니걸이 될 수 있나? 파일럿이 될 수 있나? 칠대양을 누비는 해적이 될 수 있나? 루브르 박물관 소장품을 노리는 세기의 궤도가 될 수 있나? 슈퍼컴퓨터의 개발자가 될 수 있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뇌는 대개 응당 있을 수 있어야 할 다른 인생을 몽상하는 데서 시작돼 자신의 가능성이라는 믿을 것이 전혀 못 되는 것에 희망을 거는 게 모든 악의 근원이지.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은 모리미 도미히코의 소설 다다미 넉장반 세계 일주 속 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디입니다. 오늘도 오지와 덕PD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 넓은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떡질한 덕PD입니다. 네, 소설 제목이 어려워. 다다미 넉장반 세계 일주. 방구석 세계 일주 이런 이게 느낌인가? 무슨 방구석 넉장반이 세계 뭐죠? 일주. 넉장반? 이 다다미 넉장반이 뭐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일본에서 원룸 크기인가? 그렇지 구할 수 아. 있는 가장 작은 크기의 싼 방을 아, 상징적으로 약간 고시원처럼. 고시원입니다. 딱 1.5평인가? 고시원이에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아, 그런 이제 방에서 이제 사는 주인공에 대한 소설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저는 처음에 뭐 바니걸, 파일럿, 해적, 궤도 막 이렇게 나올 때까지만 해도 뭔가 좀 두근거렸거든요. 웅장해졌어. 뭔가 그렇게 된다면 어떨까 했는데 그 뒤로 가서 현타를 맞긴 했는데 못할 수 없어. 될 수 없습니다. 믿을 거라고는 뭔가 아직 발현되지 않은 내 안에 있다고 믿고 싶은 나의 가능성 뿐인데 그게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그러니까요. 때려버리니까 좀 속상하네요. 저도 이렇게 단호하게 그냥 엄한데 희망 갖지 말라고 그냥 손절하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너무해. 약간 희망적으로 끝을 날려나 했더니 자신의 가능성이 악의 근원이다. 아, 그치. 맞지. 희망 고문이 최악이지. 약간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 일단은 이 중에 혹시 님들이 될 수 있는 게 있나? 님들이? 자, 네. 궤도? 바니걸이 제일 쉬울 것 같은데? 아 이거 옷만 입으면 되니까. 전 바니걸로. 이게 사실 왜 이 바니걸은 왜 힘드냐면 남자예요 주인공이. 주인공한테는 편견 없는 세상. 할 수 그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바니맨도 아니고 바니보이라고 해야 되지 바니보이. 않을까? 네, 아무튼. 자, 근데 이제 아까 오지가 말한 것처럼 어떤 인간은 가능성의 동물이다라는 어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는 씨앗이 있고 그게 뭐 꽃이나 열매가 될 수 있고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비슷한 그 맥락에서 얘기한 적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입받았어요. 번아웃 세대잖아요. 너네는 열심히 하면 할 수 될 있어. 너의 할 수 있어. 잠재력을 믿어. 이렇게 교육받은 세대라고요. 2020년이 돼서 계속 번아웃 얘기만 하고 있는 네. 책플릭스. 아무튼 오지가 말한 대로 이 너무 팩트 폭력인가 남아있는 일만의 가능성을 악의 근원이라고 해버리니 하는데 오늘 작품 소개를 다 들으시면 이게 그렇게 매정하기만 한 얘기는 아니다 라는 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네, 그래서 뭐 어제 소개한 것처럼 이번 주 책플릭스는 긴 휴학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는 청취자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서 그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때 도움이 되는 용기를 줄 수 있는 작품을 서방하는 시간인데 네. 제가 들고 온 작품이 이겁니다. 네, 그럼 공지사항부터 저희가 전해드리고요. 덕PD가 준비한 다다미 넉장반 세계 일주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책플릭스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댓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신 감상, 제작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또 그 외에 아무 얘기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요. 방송 재밌게 들으시고 나서 에피소드마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댓글이나 SNS에 감상 남겨주신 분들, 또 유튜브에서 책플릭스 채널을 구독한 뒤에 매일 SNS 댓글로 인증해주신 분들에게 기프티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시즌3 기프티콘 이벤트는 2월 28일까지 진행이 되니까요. 그때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끝난다면서 왜 자꾸 구독하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번 시즌만 끝나는 그리고 거니까. 유튜브 채널은 저희가 계속 뭘 할지도 모릅니다. 네. 구독 부탁드려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다미 넉장반 세계 일주. 이거 읽는데 책디가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네. 2005년에 일본에서 출간된 소설이고요. 모리미 도미코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지금 넷플릭스나 왓챠 같은 이 OTT 서비스의 바다를 헤엄치시는 분들이라면 이 소설과 작품 중에 이름이 익숙하신 게 있을 거예요. 밤은 짧아 걸어 아가씨야. 보신 적 있을 텐데. 아니요? 뭔가 추천에는 한번 떴을 수 있는데
이 애니메이션 영화의 원작 역시 모리미 도미코입니다. 음. 오늘 소개할 이 다다미 넉장반 세계일주는 소설이 원작인데 애니메이션 시리즈 역시 2010년에 한번 방영이 됐어요. 그래서 디테일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설로 가져왔지만 애니메이션을 기준으로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품의 배경은 교토예요. 일본에 있는 교토. 그리고 주인공은 대학교 3학년인데 이름이 안 나예요? 나와요. 네, 이름이 안 나와요. 1인칭. 1인칭 남성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다미 넉장반은 가장 작고 저렴한 사이즈의 방, 고시원 같은 그쪽에 사는군요. 그런 데 사는 겁니다. 음. 그 실제로 보면 약간 하숙집이 여러 개 있는 방이 여러 개 있는 하숙집 같은 느낌의 건물에서 살아요. 자취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튼 이 주인공이 대학에 입학한 첫날부터 자신의 지난 2년간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서술을 하는데 뭐 대학의 시작은 입학식 아니겠습니까? 그쵸. 뭐 오리엔테이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요즘 코로나라서 막 입학식 때 거하게 뭐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메타버스인데요. 거하게 거기서 아니면 거하게 온라인으로 메타버스에서. 생중계로. 아무튼 근데 원래 입학식 하면은 동아리들이 쫙 깔려 있잖아요. 여기 오세요 하면서. 네. 맞아요. 그게 재밌죠 또. 네, 저희 학교에는 미식축구 동아리가 있었는데 그 옷 입고 와. 막 그 열리는 눈에 진짜 띈다. 네, 조금 약간 이런 느낌이긴 했어요. 아무튼 근데 이제 이런저런 동아리들이 막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인공이 이렇게 이제 장밋빛 미래를 생각하면서 걷다가 딱 하나를 고릅니다. 거기서 뭐냐? 영화 동아리를 골라요. 오. 영화 동아리. 영화 동아리의 회장이 이제 조가사키라는 선배인데 이 사람은 뭔가 근육질에 되게 남성미 뿜뿜 약간 이런 캐릭터예요. 마초 캐릭터. 미식축구 그러게요. 것 같은데. 미식축구 동아리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상 이 동아리 들어가 보니까 영화 동아리라고 해서 사람 많이 사귀고 할 줄 알고 들어갔는데 이 동아리가 사유화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조가사키라는 선배를 숭상하는 회원들이 이상한데? 또 그런 데가 또 있죠. 그러니까 그냥 독자나 시청자들이 보기에 말도 안 되는 행동이 다 용인이 되는 거야. 이 조가사키 선배라는 사람의. 예를 들면 뭐 감독도 자기가 하고 각본도 자기가 쓰고 주연도 자기가 잘 가겠지. 멋있는 뭐야? 거. 그리고 이제 뭐 여배우 오디션을 하는데 막 노출을 요구하는데 그게 영어에는 없어. 뭐 이런 이상한 기행들을 하는데 하여튼 뭐 이런 선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공도 이제 이 선배한테 소위 말하면 동원되면서 온갖 수모를 당합니다. 뭐 얻어맞는 조연, 와이어로 막 날라가. 그러다 물에 빠져. 근데 막 거기 탈퇴하지 그냥. 근데 옷을 막 갈아입다가 노출증으로 오해를 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힘들게 살고 있는데 악마의 유혹이 다가옵니다. 오즈라는 남자 후배가 있어요. 오즈? 오즈야 이름이. 이 오즈에 대한 묘사가 이런 식인데 대단히 불길한 얼굴을 한 으스스한 사내. 이거는 달 표면에 사는 주민인가 이티인가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이상한. 진짜 이상한 분이에요. 으스스하다. 그러니까 밤길에 마주치면은 10명 중에 8명은 요괴로 착각하고 나머지 2명은 요괴라고 납득한다. 대학생인 건 맞는 거죠? 네, 맞아요. 후배. 사람은 사람인 거지? 네, 이 사람이 딱 등장을 하는데 이 오즈와 만남의 순간에서 항상 주인공은 내가 오즈를 만나지 않았다면 인생이 나아졌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막 할 정도로 어쨌든 지금 회고하는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오즈가 뭐라고 유혹을 하냐. 이 조거사키라는 선배는 내실이 없는 사람이다. 네. 이런 사람이 동화를 이끌면 안 된다라고 이제 주인공을 꼬드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랑 나랑 새로운 영화를 많이 만들어 보자. 쿠데타. 네, 그런 느낌을 주면서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공이랑 오즈가 그래서 뚝딱딱 지들끼리 영화를 만들어요. 만드는데 뭐 모름지기 영화란 이러면서 막 약간 예술 영화스러운 접근을 한다거나 하다 보니까 인기가 있겠어요? 안 보죠. 안 보죠. 쿠데타 실패? 그러니까 조가사키가 만든 영화는 막 액션, 뭐 영웅 약간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인기가 없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오히려 찐따 취급을 받아요. 그리고 당연히 평판도 더 안 좋아지겠죠. 조가사키 선배에 비해서는. 그러던 차에 이 오즈가 음침한 사람이잖아요. 조가사키의 성적표를 어디서 구해온 거야. 그러니까 근데 세상에 보니까 C랑 D 투성이야. 그러니까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선배인데 학점 졸업 요건이 안 돼서 8년째 학교를 다니고 있다. 장수생 아니고 그쵸. 파적. 또 있네. 약간. 그쵸. 그런 다음 느낌. 학기 또 있네. 그래서 선배야. 짱 선배. 난 그렇게 다니진 않았어. 아무튼 그 여기에다가 또 뭘 알게 되냐면 이 사람의 어떤 성적인 취향 패티시 같은 게 있는데 그 약간 뭐 통칭 변태다 약간 이런 거예요. 이런 걸 알게 되면서 주인공이랑 오즈가 저놈의 실체를 폭로하고 말리라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스토킹 수준으로 이 조가사키 폭로 비디오를 만들어요. 근데 이게 변태 같은데? 이상해. 그치? 근데 이제 땡스 패치 있잖아요. 땡스 패치. 그 수준을 넘어서 집에 몰래 들어가고 범죄 영역으로. 범죄 영역까지 가는 거죠. 어쩌지 해가지고 근데 이제 최종 결과물 짠 하고 만들어서 이제 언제 공개를 하느냐. 이 조가사키가 새로운 작품을 공개하는 시사회 때 절정에서 떨어뜨리겠다. 필름을 바꿔치기
하겠다. 어머 어머. 그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근데 주인공이 이 결전의 시점에 주저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아카시라는 여자 후배가 있습니다. 그 동아리에. 네, 그 동아리에. 이 여자 후배 아카시는 주인공이랑 막 밀도 있는 교류가 있는 걸로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주인공이 만든 영화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해준다거나 조가사키가 만든 영화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교집합은 좀 있었던 정도? 근데 이제 이 아카시는 똑부러지고 쿨한 캐릭터야. 그래서 막 로맨스가 피어나고 이러진 않아요. 지금 주인공 성격 보면 알겠지만 로맨스물에 어울리는 그 상황도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주인공이 이 아카시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한 거야. 근데 이 아카시가 이 조가사키 영화에 참여를 했고 스텝으로 그리고 시사회에도 와 있는 거야. 뭔가 실망시키고 싶지 않죠. 망치면 안 되지. 네. 그러다 보니까 주인공은 여기서 그만둘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옆에서 오즈가 영화인의 긍진 어디 가냐? 영화인? 라고 하면서 결국 이 폭로 다큐를 틀어버려요. 어떻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이제 어쨌든 숭상하는 선배잖아요. 사람들은 처음에 놀라기도 하지만 이게 다 조작된 거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주인공을 사냥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사냥이네요. 네, 사냥이요.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거죠. 하수집에 이제 도망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아카시와 나눴던 좀 멀쩡한 대화들이나 감정의 교류가 있었던 장면들 생각을 해보면서 왜 어쩌다 여기까지 왔지? 라고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그 파국에 어떤 여러 가지 고비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어떤 잘못된 선택들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돌리다가 내가 영화 동아리가 아니라 다른 동아리를 들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후회에 휩싸이면서 에피소드 하나가 끝나요.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뭐 그냥 칙칙한 청춘물인가 싶잖아요. 좀 특별한 느낌은 안 들지 그냥 않습니까? 찐따의 슬픈 이야기. 치아 약간 이런. 근데 이 작품의 특징이 뭐냐면 에피소드 마지막 부분에 내가 다른 동아리를 들었더라면 이라고 후회한 딱 그 순간에 거대한 시계탑이 등장합니다. 인생 극장이네. 그렇죠. 시계가 반대로 돌아요? 네. 나 돌아갈래. 돌아가는 따란 BGM 깔아주세요. 좀 다른 BGM 아무튼 뭐가 나와요. 그래서 한 에피소드가 끝나고 그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그 동아리를 고르는 순간에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서술은 전개가 다른데 어쨌든 이렇게 동아리를 여러 개 고를 수 있는 상황을 던져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시간 여행물은 아니에요. 왜냐면 기억을 가지고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소위 말하면 육성 게임 같은 거, 육성 그렇죠. 시뮬레이션 분기가 게임 같은 있어. 거죠. 분기가 있어가지고 이걸 골랐다면 이걸 골랐다면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책에는 총 4개의 에피소드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네 번의 분기점이 있는 거죠. 동아리 4개를 해보겠네. 그렇죠. 애니메이션에는 11개가 있는데 더 많아졌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좀 쪼개놨어요. 왜냐면 20분 안에 담아야 되니까 뭐 한 에피소드에 있던 걸 2-3개로 쪼개놓기도 하고 뭐 다른 방식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데 애니메이션이 아무래도 보기 좀 편하신 것 같아서 제가 애니메이션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 주인공이 경험한 동아리가 뭐가 있냐? 테니스 동아리, 영화 동아리, 자전거 동아리, 소프트볼 동아리, 영어 회화 동아리. 동아리는 아니지만 대학의 비밀 조직 같은 게 있어. 그리고 뭐 아니면 특이한 선배의 수제자로 들어간다거나. 해볼 거 다 해보네요. 유사 그렇지. 동아리까지. 그렇죠. 여러 개의 선택지를 주고 각각의 경우에 어떤 삶을 살았을지를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는 구성이에요. 그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였어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런 보편적인 경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내가 다른 걸 했더라면. 맞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 양대 산맥 연구회가 있었어요. 양대 산맥 연구회가 뭐야? 그러니까 방송 연구회랑 광고 연구회. 양대 산맥이었다고? 양대 산맥으로 연구회가 있었어. 전 세계의 양대 산맥은 뭐니? 재밌는데 컨셉? 소백산맥이랑 팟캐스트 세백산맥이 기획안으로 괜찮지 않아? 양대 산맥만 놓고 토론하는 거야. 끝장 토론. 히말라야 산맥. 저는 이 2개의 연구회 중에 딱 처음에 들어가서 광고 연구회를 든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방송을 할 줄 몰랐죠. 그치, 그때 몰랐지. 대학교 3학년 때까지 광고를 엄청 하고 싶었기 때문에 광고 연구에 들어가서 PPT를 정말 죽도록 만들었어요. 밤새도록 막 공모전에 낼 거 막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방송 연구에 들어가서 프리미어를 좀 배우고 편집을 좀 할 줄 알게 되었다면 지금 좀 이 유튜브가 이렇게 뜰 줄 몰랐잖아요. 아무도 몰랐지. 네, 뭔가 콘텐츠 만들기가 더 수월해졌을 텐데 입사를 하고 보니 PPT 할 일이 없네요. 못해도 본전이더라고. 그러니까 좀 그런 후회가 들긴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교환학생 갔다 와서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제 전공 특성이 복수 전공이 필수였어요. 그래서 복수 전공을 근데 제가 학년도 높고 이제 와서 뭐 전공을 하나 새로 하려니까 너무 다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평소 창업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창업을 해볼 수 있는 스타트업 관련 전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창업도 할 수 있고
복수 전공 요건도 채울 수 있다 해서 그 복수 전공을 선택해서 들어가서 창업을 실제로 실습을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다행이에요. 그때 해보고 나서 그 후로는 다시는 그 창업 근처로도 안 가거든요. 아, 이건 아니다. 저는 이제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큰일 날 뻔한 케이스. 거꾸로. 그만두고 네. 창업할 뻔한 케이스. 그때 벌써 한 2015, 16 요때인데 창업을 해봤고 뭐 재밌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좋았는데 창업이라는 걸 내가 직업으로 사업을 한다는 게 내 성향이랑 안 맞아. 굉장히 안 맞구나. 맞는다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봐서 겉에서 다행이다. 보였던 부분들 중에 내가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사실 꼭 창업이 아닐 때 더 잘 만날 수 있는 그게 저한테는 방송 일이었어요. 그래서 창업이라는 경험을 좋은 경험을 고이 이렇게 접어놓고 또 창업을 가지고 자소서를 풍성하게 채울 에피소드도 얻으면서 이제 하지만 창업은 하지 않는다. 하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만약에 그때 안 해봤다 다른 적당한 이제 공부하는 복수 전공을 하고 창업을 안 했다면 왠지 저는 평생 사업해보고 싶어 이 마음을 이렇게 갖고 살다가 위험한 맞아. 선택을 해서 자영업자가 되고 그럴 수 있어. 되게 힘든 이렇게 아쉬움을 안고 늘 살았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오지를 못 받겠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제1호 퇴사자. 뭐. 내가 막 5년 동안 입사도 안 했을 근무해서 돈 모아서 퇴사해서 갑자기 내 사업 하겠다 나갔으면 지금쯤 그때 가서는 내 성향이 안 맞는 걸 알아도 돌이킬 수가 그쵸.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치. 힘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좋은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죠. 저는 사실 살면서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좀 인생에 굴곡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평균보다는 다양한 직업들을 경험을 해봤어요, 저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교사를 하고 싶어 사범대에 진학을 했는데 교생 실습 열심히 했죠, 당연히. 졸업하고는 대안학교에서 일을 해봤고 대학원에 갔다가 뭐 그때 박사까지 하겠다 결심도 했었고 컨설팅 회사에 다니다가 언론사에 왔거든요. 진짜 극단만 다녔네요. 굉장히 줏대 없이 살아온 것 같아. 뭐니? 이러면서 약간 또 이제 근데 그 각각의 현장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어 항상. 왜냐면 갈 땐 진심이었거든. 그랬을 것 진짜 하고 같아요. 싶었거든. 네.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그 미래도 상상을 해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런저런 선택지를 거쳐와서 이 자리에 있는데 직업은 그냥 돈 버는 거지 뭐라는 생각을 오히려 못하게 되는 그게 좀 있어요. 돈은 딴 데서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왜 일을 계속하지라는 의미를 계속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생의 갈림길을 생각을 했을 때 거기서 무엇을 어떻게 보면 얻을 수 있는가. 안 가길 잘했어, 하길 잘했어,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만약에를 상상하는 게 굉장히 보편적인 경험인데 이 이제 애니메이션, 이 소설에서는 그거를 굉장히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시간을 그렇죠. 막 돌려가면서. 돌려가면서. 결말이 궁금해요. 그렇죠. 다시 작품 얘기를 좀 돌아가서 마무리를 해보면 이렇게 여러 개의 일종의 평행우주, 가지 않은 길의 가능성들을 보여주는데 이 주인공이 영화 동화를 택하든 테니스 동화를 택하든 소프트볼 동화를 택하든 디테일한 요소들은 조금씩 당연히 다 달라지지만 핵심적인 플롯이 항상 똑같습니다. 설명을 해드리면 오즈라는 존재를 만나서 자꾸 만나? 사고를 치고. 그렇지. 뭔가 게임에 넘어가서 사고를 치고 자신의 어떤 우유부단함이나 한심함에 의해서 파국으로 치닫는 결정을 하고 파국이네 결국. 그렇죠. 그 과정에서 근데 아카시를 항상 만나고 뭔가 교류가 있고 결과적으로 내가 그때 다른 동아리를 들었더라면 이라고 후회하는 흐름입니다. 꼭 결론은 후회예요? 너무 무조건. 슬프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빼놨는데 여러 조연들이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에피소드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저 에피소드에서는 저렇게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성격이나 주인공에게 이 사람들이 끼친 영향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작품의 구조는 오즈의 대사를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어차피 당신은 어떤 길을 고르더라도 지금 같은 꼴이 되어버리지. 왜 그래? 기승전 파국이다 너는. 파국. 이게 되게 서로 다른 길을 택한 경우마다 어떤 후회의 순간에 항상 오즈가 주인공에게 던진 대사예요. 이 오즈는 뭐야? 오즈를 안 만나야 되는데 왜 자꾸 너무 만나는 심한데? 거야? 지금 생각이 들죠. 주인공도 그 생각을 한다니까. 오즈가 문제다. 자, 근데 그럼 어쩌라는 거냐. 그냥 이렇게 뭘 택하는 망하고 끝이야?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애니메이션으로 치면은 10에서 11화, 마지막 두 화죠. 책으로 치면은 네 번째 에피소드 후반부에서 주인공이 이 무한 반복될 뻔했던 평행세계의 삶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돌아보면서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그거에 대한 어떤 일종의 기시감 같은 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영화 동아리도 했었어? 방에 누워가지고. 다다미 넉장만 3개 일주야. 방에 누워서. 그래서 영화 동아리도 했었던 거 같고 소프트볼 했었던 거 같고 막 그런 걸 하는데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 뒤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결말이 사실 반전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말씀을 드리면 이 엔딩의 어떤 그 감동이 약간 죽어요. 아, 아. 스포 방지. 스포 방지.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고 힌트만 좀 드리면, 그리고 이게 오늘 사연자에게 제가 이 작품을 추천한 이유입니다. 오프닝에서 소개했던 멘트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바니걸이 될 수 있나? 될 수 없다고요. 네, 해적이 될 수 없어요. 있나? 대부분의 후회는 이런 가지하는 길을 몽상하는 데서 온다. 라고 음. 이제 말을 하는데, 그게 이제 일종의 이 주인공의 경우에는 오즈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다른 동안을 택했더라면, 이라는 방식으로 표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내 조건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못 하는 거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순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일종의 어떤 경로존성이라고 하죠. 탔어, 열차에. 그럼 그 길로만 계속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분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사연자께서도 지금 보면은, 친한 동기들은 많이 졸업을 했거나 졸업을 앞두고 있고,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그쵸. 상황인 거죠. 예컨대 수험 생활을 졸업 뒤로 미뤘다면 이라거나 다른 뭐 후배들과의 관계를 미리 쌓아놨다면 같은 거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옵션인 거죠. 바꿀 수 없는 조건을 생각하는데 사실 인생을 낭비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는가에 집중을 하면은 사실 또 다른 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제 얘기했을 때 책 뒤에 어떤 처방전에서는 세상은 우리를 환대한다 라는 점에서 좋은 관계와 나쁜 관계 중에 어디에 집중하느냐도 일종의 자기 선택일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중에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 스트레스를 어디서 덜 받느냐, 더 받느냐, 이런 건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버전에서 이걸 되게 상징적으로 드러낸 인물이 한 명 나옵니다. 매 에피소드마다 나와서 같은 대사를 해요. 뭐라고 하느냐? 점쟁이입니다. 점쟁이인데 지나가다가 이제 주인공이 이렇게 가서 내 인생은 망한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어쨌거나 호기, 그러니까 좋은 기운은 당신의 눈앞에 있습니다. 그 호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아무 의미 없는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뭔지 책에서는 알려줘요. 그때그때. 호기는 뭐 콜로세움이다. 되게 근데 의미가 없어 별로. 근데 애니 버전에서는 아예 안 알려줘. 그러니까 네 눈앞에 있는 호기가 중요하고 그걸 잡아야 되는데 그게 뭔지는 안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무엇을 호기로 판단하느냐조차도 되게 자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호기인가? 이게 호기인가를 판단하는 것처럼 되게 자의적인데, 거꾸로 말하면 남들이 얘기하는 호기나 남들이 생각하는 조건이 중요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복학생이고 아는 사람 없다라는 조건은 굉장히 움츠러들 수 있고 어떤 불안한 상황이지만 그 조건 자체 때문에 너무 움츠러들거나 하지는 않으셨을 수도 있다. 그게 않으실 호기일 있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 전과는 캐릭터를 바꿔서 외향적인 저 다시 변신을 할 수가 있어. 그것도 자기 선택인 것이고, 아니면은 그냥 의외로 요즘 같은 시대에 특히 그냥 내향적인 채로 학교 다니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꼭 학교에서 무언가를 찾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무엇을 내가 그 선택할 것인가의 어떤 그 부분을 조금 느낄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작품을 사연자에게 추천한 또 다른 이유는 오즈와 주인공의 관계에 관련된 건데, 이 마지막 화를 보셔야 됩니다. 이게 말로 하면 되게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직접 그 마지막 화를 보면 느낌이 완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신다면은 이제 지금 2월 말이니까 복학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빠르게 정주행을. 그렇죠. 작품을 한번 찾아보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문제는 뭐냐? 책도 좋은데 애니메이션이 좀 보기 편하잖아요. 근데 이 명작인데 정식으로 서비스 중인 OTT가 없고 시리즈온에도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봐요? 그쵸.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책으로 저는 이제 오늘 그래서 일단 공식적으로는 책으로 소개를 해드렸고, 애니메이션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제목 그대로. 무슨 말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더 붙이지 않겠습니다. 네, 다다미 넉장만 세계일주 다음에서 검색해보세요. 네, 저는 그 오즈와의 관계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보셔야겠네. 책이든 뭐든 한번 보긴 해야 될 것 같네요. 검색해야겠네.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지금까지 다다미 넉장반 세계일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는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번 주에 뭐 봤지? 오늘은 저와 오지가 재밌게 본 작품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백투더북스라는 2019년도 JTBC 다큐를 보고 왔어요. 4부작인데 지금 티빙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프랑스, 일본, 우리나라 이렇게 4부작인데 각국에서 수십 년 동안 운영된 서점을 좀 찾아서 보여줘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파리편이 인상적이었거든요. 20세기부터 이어져 온 서점이 있대요, 거기에.
20세기? 그럼 네. 벌써 100년도 넘은 거네요. 해밍웨이가 찾았을 정도로, 근데 그 뒤에 주인이 바뀌고 뭐 한 번 이사를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셰익스피어 앤드 컴퍼니라는 서점은 20세기부터 이어져 온 서점인 거죠. 근데 제가 여기를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간 적이 있어요. 신혼여행을 갔다가. 외관이 인상적이어서 사진만 찍었는데 비포 선셋을 다시 보다가 이 서점이 있지. 나오는 거예요. 이 서점이 딱 그 셰익스피어 앤드 컴퍼니 그 서점이더라고요. 근데 다큐를 보면서 서점에 대해서 더 알게 됐는데 서점이 이렇게 오랜 시간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거는 서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때문이었대요. 해보고 싶었던 프로그램이 텀블 위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지금의 서점주의 아버지가 운영할 때부터 만든 건데 글을 쓰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서점 위에 집이 있거든요. 거기 그냥 무료로 거주하게 해주는 거예요. 왜 무료지? 돈 받아도 잘 될 것 같은데. 그치? 그냥 그 서점 위에 거주한다는 것만으로도 네. 되게 신날 것 특별한 경험일 같은데. 것 같은데. 근데 무료로 거주하게 해주면서 어느 정도의 서점 일을 돕긴 해야 돼요. 근데 그 대신 그 집은 무료로 사용하고 남는 시간에 책을 읽고 마음껏 글을 쓰고 워킹홀로 돼 있네. 오. 할 수 있는 거죠. 책디가 너무 잘 어울리는 휴가예요. 해보고 싶은 아무나 안 될 것 같지만 지금 서점주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대요. 너는 외동이지만 전 세계에 너의 식구들이 있다. 근데 그렇게 시작된 텀블위드가 딸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큐에서는 서점이 책을 구매하는 곳을 넘어서 책을 매개로 정말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좀 잘 보여주는 다큐여서 책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그 딱 책이라는 거 내용뿐만 아니라 책을 딱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좀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책을 매개로 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게 흥미롭네요. 오지는 어떤 거 맞나요? 제가 권해드리는 건데 나만 안 봤어 이 작품이라는 프로젝트를 해보시길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는데 되게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데 나만 안 본 그런 작품들을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보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 거 많아요. 어디 가서 이거 안 봤다 말하기 약간 창피해서 그렇지, 본 그렇지. 척 하는데 사실 난 안 본. 그런 게 누구나 하나씩은 있거든요. 지금 우리 학교는 안 봤어. 아니 그런 거 말고 약간 진짜 명작. 약간 명작? 저 같은 경우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그런 거. 저 안 같은 봤어요? 경우는 최근에 그런 작품들로 본 게 교양 없다니까. 서로 그러니까 이래서 안 된다고. 서로 다 안 돼. 서로 다. 그럼요. 다 어디 가면 다 이제 다 본 듯하지만 아무도 안 봤을 수도 있는. 그렇지. 근데 저한테는 그런 작품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최근에 본 게 파이트 클럽이라는 작품이에요. 파이트 클럽 이제 봤어?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정상이니까 누구나 찾아보세요. 내가 이걸 안 봤네. 그래서 어디 가서 나 이거 안 봤어 하면 저희 남편이 얼마 전에 해리포터 시리즈를 처음 봤거든요. 이걸 안 봤어? 약간 이러는 게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있지. 그래서 파이트 클럽은 사실 안 이 작품을 소개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네. 영화잖아요. 근데 진짜 소개하고 싶었는데 이거 내가 소개를 못한 소개를 이유가 못 그거였어. 해요. 너무 그런 잘 작품들이 아니까. 많죠. 솔직히 좋은 작품이 정말 많은데 내가 나한테 좋은 건 남들한테 다 좋기 그치. 때문에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그런 작품인데 제가 이 작품을 왜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어제 오늘 내일 저희가 이제 사연자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들이랑 일맥상통하는 지점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제가 내일 소개할 작품과도 좀 주제가 닿아 있는데요. 자동차 리콜 그 조사관으로 일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 뭐 나름대로 돈도 벌고 뭐 살아가는데 굉장히 삶이 무료한 거예요. 그래서 막 가구에 미친 듯이 막 사치를 해보기도 하고 막 매일매일 그냥 그렇게 보내는데 막 불면증에 시달려요. 그러면서 막 그 불면증 자기의 어떤 불안과 불행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짜로 막 불치병 환자들 모임에 그 불치병 환자인 척하고 참여해서 같이 막 울고 불고 하기도 하고 그런 약간 기행을 보이다가 어느 날 어떤 매력적인 정말 상남자인 어떤 미스테리한 남자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 마초 남자는 갑자기 이제 같이 술을 한 잔을 하다가 갑자기 싸우자고 해요. 자기를 때려봐라. 우리 둘이 싸워야 우리 둘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갑자기 싸워요. 그래서 그때 이 주인공인 나는 뭔가 새로운 어떤 경험, 또 새로운 감각에 눈을 뜨면서 둘이서 지하 세계에서 이렇게 매주 모여서 싸움을 벌이는 파이트 클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대박. 파란만장한 이야기. 이 파이트 클럽이 나중에 어떻게 변모하고 뒤에 가서 어떤 어마어마한 반전이 있는지 뭐 이렇게 약간 미스테리하게 소개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좋아했던 작품인데 특히 또 매력 포인트는 이 브래드 피트의 전성기를 볼 수 있는 매력적인 작품인데 사실은 이 주인공 에드워드 노튼이 보냈던 이 주인공은 사실은 일상에서의 어떤 결핍, 그러니까 일상에서 자기가 목이 말랐던 어떤 거를 이
파이트 클럽이 채워줬다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사실은 돌이켜보면 그 일상으로 이제 다신 돌아갈 수 없게 돼버린 주인공의 입장에서는 그 일상만큼 소중하고 뭔가 자기를 유지했던 게 사실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트 클럽은 엄청난 자극이고 엄청난 새로운 어떤 즐거움이었지만 그런 거는 마치 엽떡 같은 그치, 가끔 자극이랄까? 먹어야지 맛있지. 어. 매일 삼시세끼 못 먹죠. 자기는 이제 그걸 삶을 그런 자극으로 바꿔버렸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매일 먹는 공깃밥 같은 일상이라는 거. 일상 속에서 이렇게 좀 따분하다거나 일상이 무료할 때 자꾸 자극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근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그 일상을 지루해도 매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해내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우리 삶을 약간 구성하는 요소라는 지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내일 소개할 작품도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서 가져왔는데 마침 전혀 다른 결의 파이트 클럽에서도 그런 비슷한 냄새가 나서 한번 이야기해봤고 안 보셨다면 보시고 아, 보시죠. 요즘 네. 넷플릭스가 자꾸 띄워주더라고. 네, 저도 그래서 본 거거든요. 또 이 파이트 클럽 아니더라도 이 우리 복학을 앞두고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을 때 나만 안 봤어 이 작품 프로젝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만 안 봤네요. 저도 가서 파이트 봐. 클럽 가서 이런 작품들이 보도록 있어요. 다 찾아보세요.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 오지가 준비한 처방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